사무관리비의 횡령 의혹 내부 감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감사 대상자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세금입니다. 전라남도가 뒤늦게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남도청 매점을 운영하는 공무원 노조는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된 지 8년 만에 결국 다시 분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수대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던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경납구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전남도청 내부 감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감사가 흐지부지 매듭지어지고 있었는데 감사 대상자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뒷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부정 사용 문제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관실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감사관실의 설명과 달리 이미 훈계로 끝냈다는 전남도청 내부 공무원들의 익명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훈계로 매듭 지으려 했다가 MBC 보도 이후 다시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걸로 마무리됐을 거 아닐까요? 보도가 안 됐다면? 그렇게 마무리됐겠죠. 훈계는 공무원 징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 처분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감사 도중에 육아휴직을 떠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일선 시군 감사부서에서조차 감사 대상자의 감사 도중 휴직을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 일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부터 이직받는 게 우리 제 감사 끝나고 이직해야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전남도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이 전남도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감사관실이 자이든 타이든 감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조카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적 사안에 대해 훈계 결정을 내린 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어차피 또 내부 가족 식구들이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과정에서 세금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전남도청 감사관실. 전남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이용한 물품 구매 창구인 전남도청 매점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정작 공무원 노조는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세금이란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매점의 물품을 살 때는 15%, 매점 계정의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19%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는 물건값도 노조의 매점이 얻는 수수료도 엄연한 세금. 공무원 노조는 수수료가 노조 수익이 아니라 마진, 이른바 거래 차익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 마진이죠, 마진. 1,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원 주고 파는 장사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20% 미만으로 마진을 보고 있어서 그걸 많다고 하면은 매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뿐인데 노조의 매점이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이유로 9%를 더 얹어 총 수수료 19%를 매깁니다. 세금으로 노동조합 매점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탱하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은 없어 보입니다. 19%가 지금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예. 수수료가 결코 많지 우리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낸 성명서를 살펴봐도 매점 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정당하다는 입장뿐 세금이 노조의 특별회계 수입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대한 의혹 해소보다 문제를 지적했던 MBC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도를 갑질로 포장해 투쟁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거리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공부는 다 파먹고 또 그렇게 가뜩이나 지금 엄청 어려운데 지금. 세금 갖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아싸 나쁜 말로. 에? 그거는 다시 국가에서 아니 나라에서 쓰는 돈을 지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이런 가운데 익명의 공직자들의 내부 성토가 이어졌던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지난 24일 이후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서버 문제로 인한 접속 불가로 설명했던 공무원 노조 측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노조 홈페이지의 공개 여부는 노조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전남도청 분위기는 공무원 노조와 온도차를 보입니다.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비롯해 노조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중단, 경비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우선 내부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전라남도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의 엇갈린 판단. 시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늘 3급 이상 고위직과 올해 승진자,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세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련한 사례를 강의했고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청렴 교육은 최근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법안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민주당이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능과 오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양곡관리 법안을 폐기하고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통합된 지 8년 만에 다시 분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연구원 임시이사회는 재분리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19명의 재적 이사 가운데 17명의 분리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조례 개정 등 본격적인 분리 절차에 나서 올해 안에 재분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상생 1호 사업으로 지난 2015년 통합됐으나 시도 간 통합과제 발굴과 연구 성과 미흡 등으로 재분리 여론이 높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경납고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무감심 속에 방치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납고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초 일본군이 주민을 동원해 지금 무안공항 일대에 활주로와 경납고 등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납고가 10기 넘었으나 개간 작업 등으로 하나둘 사라지면서 지금은 6기만 남아 있습니다. 방공포대와 방공호, 통신시설 상당수도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대 식민지 유산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좋은 적이 있는데 좋은 자료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렇게 방치되었단 말이죠. 80년 넘게 잊혀졌던 이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이 뒤늦게나마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들 근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올해 연말쯤에 도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무안군에서는 무안군 산지에 있는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해서 좀 더 보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 경납고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주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와 군사시설은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리즘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일제 군사시설도 과거 착취의 상흔이지만 문화재 지정을 통해 후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광천 사거리 일대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생긴 교통 혼잡과 관련해 광주시가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에 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놨다며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광천 사거리 일대입니다. 여기에 더 현대의 복합 쇼핑몰과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등이 더해지면 안 그래도 복잡한 곳에 복잡함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정부의 우회도로 설치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빛고울 대로에서 광주천을 따라 광천 2교까지 3km 길이 4에서 6차로로 확장해 교통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천변 빛고울대로부터 광천 2교 혼잡도로 개선 사업 추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망과 인프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엇이든 요청해라.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원 장관은 이 밖에도 광주가 선정된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조성과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광주의 6개 주요 현안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올해 말 정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장기 물 공급 계획 마련 등을 통한 가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가뭄 대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도서 지역 광역 상수 해저관로 건설과 영산강 농업 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무강우까지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물 공급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강수량은 120mm에 그치고 있으며 생활용수 저수율은 광역상수도 23%, 지방상수도 41.2%, 농업용수 저수율은 4대호를 포함해 54.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공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한 전 시대에 걸쳐 고고 자료와 문헌 기록, 민속 자료를 보유한 지역이라며 사업비에 400억 원 규모의 마한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마한 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군민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숙소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3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남군 화산면의 김 양식장 숙소에서 환각 성분이 혼합된 합성 마약, 야바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천여 명에게 보낸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고발인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김 군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성 군수는 최대한 지인들만 추려서 청첩장을 보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산이면 부동리 간척지에 328만 평 부지에 1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집적화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열 예정이던 주민경청회가 무산됐습니다.
해남군 산이초등학교에서 오늘 오후 열린 경총회에는 주민 등 120명이 참석했지만 간척지 선 분양을 요구하며 전라남도의 사업 설명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당초 농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만큼 농민들에게 간척 농지를 선 분양해야 하고 태양광 발전 직접화 단지 조성은 차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는 시청에서 우수한 근대 문화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근대 문화 홍보 패션 영상 시사회와 의상 기증식을 가졌습니다.